앞으로 AI, 초지능, 뭐 또 반도체 혁신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지능 시대가 됐든 뭐 어떤 시대가 됐든 투자의 그냥 원칙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엔비디아, 그 다음에 네. AI의 그 어떤 이 열풍, 이거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이제까지 주력은 엔비디아였다면, 그 다음에는 뭐 소프트웨어로 옮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계속 주체가 바뀌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알파벳, 구글에 투자한 워렌 버핏의 네. 행보, 이걸 되게 의미 있게 보던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워렌 버핏의 행보는 아니고요. 버크셔의 행보죠. 그렇지, 버크셔즈. 네. 워렌 버핏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억지로 갖다 붙이기. 게다가 버크셔가 의사결정하고, 버크셔의 투자 의사결정하시는 분이 여러 명으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나 이런 기술주도 이제는 좀 투자하기 시작한 거고,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경영진들한테 누가 했어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금액이 미미해요. 아, 네. 그래요? 몇 빌리언이 안 돼요. 버크셔의 자산은 진짜 수백 빌리언이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몇 퍼센트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투자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닥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지금 워렌 버핏은 은퇴한 상황에서 이거를 워렌 버핏한테 갖다 붙이는 것도 그냥 전형적인 헤드라인 뉴스 조회수 뽑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히 그거는 이렇게 전 귀담아 듣진 않고, 오히려 이제 좀 이런 엔비디아 뭐의 독주가 계속 될 수 있겠냐. 그치, 요새 뭐 또 네. GPU 얘기가 나오고.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지금 과거에 H백에서 블랙웰에서 지금 루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넘어갈 때 10배, 20배 효율이 생겨요. 그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사실은 누구도 아니에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가장 큰 경쟁자는 재작년에 엔비디아예요. 네. 그걸 뚫고 올라가 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떤 경쟁자가 생기냐, 구글이 엔비디아의 경쟁자냐 아니냐를 보는 것보다는 엔비디아가 내년 후년에 스스로의 그 벽을 어떻게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느냐, 네. 그 폼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젠슨 황과 그의 친구들이 여전히 혁신적이고 여전히 엄청난 에너지로 뭐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뭐 우주, 뭐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AI 로봇, 피지컬 AI의 뭐 엣지 컴퓨팅, 이런 것들을 세세히 보는 게 훨씬 이롭다.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은 초지능 USA AI 코퍼레이션, 미국 주식회사인데, 네. 초지능 미국 주식회사가 성공할 것 같아요. 미국이란 네. 나라 자체가. 네, 거기에 오른팔 구글, 왼팔 엔비디아, 뭐 애플, 뭐 다 있겠죠. 네. 챗GPT 뭐 전두엽이 될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경쟁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산업 복합체. 네. 네, 그래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고 막 서로 그치. 얽히고 설치잖아요. 이거를 순환 출자의 고리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들이 하나의 그룹사로, 야, 이제는 서로 밸류체인을 스스로 만든다. 이제는 스크럼을 짜서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 컴퓨팅 파워 우리끼리 나눠 갖자. 왜? 앞에 보이니까. 초지능이 다가왔어. 저기 경계선을 넘어가면 완전 빨려 들어가서 대박인데, 야, 남 주지 말고 우리끼리 다 먹자. 이걸 버블이라고 본다? 이거를 서로 리스크를 분담해서 뭐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꼼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저는 큰 맥락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각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기술의 트렌드를 가장 주도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의
대해서도 워낙 뭐 말들이 많아요. 네. 뭐 아까 또 마이클 버리가 또 새롭게 네. 일론 네. 머스크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웨이모, 테슬라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규제 부분이겠지만. 네. 저는 테슬라는 뭐 과거 언제보다 더 싸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저는 뭐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추천도 아니고요. 근데 일단은 과거에 테슬라를 한 번이라도 샀었던 분이라면 지금 테슬라가 비싸게 느껴지면 그럼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대량 생산 안 됐죠. 이제 그리고 로봇 택시도 현실화가 안 됐죠. 이게 영영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테슬라 주식을 사면 안 되고요. 이게 내년이나 후년에는 언젠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가격에 반영이 상당히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는 좀 약간 기업들이 일단 우주적인 생태계 속에서 돌아가잖아요. 지금 저궤도 위성이 현재 한 15,000개 정도 올라가 있을 거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리서치했을 때 한 12,000~13,000개였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표한다고 막 발사한다고 그렇죠. 막 가슴 졸이고 보는데 이제 미국에서 일상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회사가 스페이스X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저궤도 위성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안에 한 2030년까지 3만 개를 생각한대요. 네. 지금도 80%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주 저궤도 위성 그 궤도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고 이제 그냥 와일드 웨스트. 옛날에 금광 채러 갈 때처럼 이제 깃발 꽂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0,000몇 개 중에서 한 10,000개 정도로 깃발을 꽂아놓고 넘버 2가 중국이죠, 사실.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안에 이제 한 3년 이내에는 이제 스페이스X가 나사랑 계약된 대로 달 탐사를 갑니다. 네. 근데 달을 이제는 어떤 옛날에 뭐 소련하고 경쟁할 때처럼 과시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원을 캐러 가는 거거든요. 네. 헬륨 3, 뭐 핵융합 발전에 이 재료들이 풍부합니다. 달에.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확실히. 네. 그래서 헬리온 에너지라는 미국의 핵융합 유니콘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데카콘이 돼서 뭐 수십조 기업 가치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개인으로 주요 주주가 누구냐면 샘 알트만입니다. 5천억 넘게 투자했습니다. 네. 헬륨 3를 가지고 핵융합을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역시나 일론 머스크 약 올리기 전략. 형이 가져와. 내가 구워줄게. 뭐 이런 거. 핵융합 발전으로 돈 버는 건 나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3, 5년 안에 충분히 뭐 완전 상용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상용화에 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참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네. 그래서 뭐 화성 언제 갈 거야?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달에서 자원을 채취를 해와서 그 자원을 가지고 핵융합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한 5년 후, 7년 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고 이미 거대한 자본들이 들어가고 있다. 네. 샘 알트만은 오픈 AI, 챗GPT의 지분이 하나도 없지만 헬리온 에너지의 주요 주주다. SMR 탑3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 오클로 원래 이름이 알트만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샘 알트만이 만든 이런 거 재밌죠. 샘 알트만이 만든 스펙 법인과 합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SMR 분야에서도 샘 알트만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클로 에너지의 C 레벨 중에 한 분이 트럼프 2기의 에너지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SMR이 엄청나게 날아간 거고 전 이 얘기를 올해 4월 달에 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오클로 5배 이상 올랐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프레임워크를 좀 이해를 하다 보면
계속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간격으로 자꾸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워렌 버핏도 안 되는 걸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한국이 지금 되게 그 긴장감을 가져야 될 때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그 맞습니다. 혁신가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좀 쪼물딱 거리고 있다는 느낌?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네. 가지고. 그런데 저는 한국이 그나마 세계적으로 탑3 안에 든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네, 왜냐하면 엄청 혁신적이에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 부품 장비의 세계 1등입니다. 우리 기업가들은 그렇죠. 그쵸? 왜요? 엔비디아가 1등이잖아요. 엔비디아한테 납품하는 1등이 TSMC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공급업체는 1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국뽕이 차오르죠. 근데 팩트예요. 팩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네.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AI가 적용돼서 이게 부가가치가 더 높아진다. 엔비디아 영업이 매출 총이익률 얼마입니까? 마진율 70%예요. 제조를 해서 70% 마진을 낸다? AI가 안 붙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AI가 붙는 순간 수요가 폭증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기술적 혜자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좀 그래도 멀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1조 달러 보상안이 만들어졌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 스케줄표를 보고 또 약속한 일론 머스크가 달성해야 되는 그 업무적 과제들 이걸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그런 당근과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돈 몇천억 박아서 막 러시아에서 가가지고 막 로켓 주세요 막 이러면서 스페이스X랑 테슬라를 동시에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폭삭 쏘갔고요. 폭삭 사갔고 그 과정에서 완전 패가망신할 뻔했어요. 그렇게 올 원 아띵 게임을 평생 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되게 쉬운 게임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그쵸? 여기에 자기가 만든 내건 약속들 사업적 다운사이드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의 수백조 자산가 세계 1등 부자예요. 잘하면 더 받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금융에서 콜옵션 같은 건데 콜옵션은 잘 되면 버는 거고 아니면 빵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되면 그대로고 잘 되면 대박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죽어라 열심히 해야겠죠. 이건 정치에 얼씬 거릴 동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와 테슬라 판매 대수 이런 거 늘리는 것들에 정말 올인을 할 것 같고 과거 한 2년 정도는 좀 정치 매도도 하고 그리고 트위터 인수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이 분산될 요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역사적인 한 획을 몇 번 더 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헨리 포드급이냐 메디치 가문이 될 것이냐. 예. 어떤 차이가 있죠?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죠. 예. 헨리 포드는 그 한 수십 년 미국의 대량 생산 시대를 상징을 했지만 메디치 가문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헤게모니를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의 꿈은 제국화된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이 경쟁력을 보면은 중국이 더 앞서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또 거기 뭐 정부에서 워낙 밀어주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지금 아마 브랜드만 수백 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상하이, 광저우 뭐 이런 데 가면은 저도 이제 중국에서 MBA 했으니까 친구들 얘기로는 그냥 여기부터 저 끝까지 다 산업 단지 자체가 휴머노이드 만들려고 만든 산업 단지가 있으니 내년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저 내년 한 봄쯤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요? 그 로봇 뭐 컨퍼런스 엄청 크게도 하잖아요. 근데 로봇의 양산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를 수입해서 미국의 핵심 제조업에다 그걸 투입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기폭장치 들어있으면 어떡해요. 그치. 스파이 해갈 것 같잖아요. 정보 탈취할 것 지금 같고. 분위기로 봐서는 뭐 가능성이 없죠. 불가해요. 지금 드론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 부품도 다 중국산 쓰지 말라고 지시가 그렇죠.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분리된 세계가 되는 거고요. 중국산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이제 양산된 게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고, 대한민국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깍두기로서 중간지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중국에 양산되는 휴머노이드를 많이 수입을 해서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휴머노이드를 AI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한국이 각 영역별로 이렇게 특화시킨다고 하면 한국의 엣지가 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로봇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하면 액추에이터, 네. 뭐 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집중한다, 우리가 또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글로벌 이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그걸 좀 상장돼 있는 로봇 연관 주식이 그것들이라서 좀 유난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저는 좀 더 소프트웨어 쪽인, 그리고 그 피지컬 AI에서 로봇들을 군집 제어를 한다거나 이건 상당히 그 요즘에 떠오르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래서 업력도 짧죠, 그런 기업들이. 근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더 좀 관심이 가고요. 지금 상장돼 있는 한국의 로봇 부품사들은 좀 재무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더 스스로를 증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렇다면 네. 그 우리가 지금 요새 로봇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그 기대하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연 글로벌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냐, 매출도 얼마 안 되고 다 적자고 이런 기업들인데, 그리고 과연 중국,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기술력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냐 이런 비관론도 좀 있긴 하거든요. 지금 거품일 뿐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요? 저는 뭐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국가 GDP 대비 유니콘 개수도 엄청 많습니다. 일본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멋진지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데, 사실 유럽이나 이렇게 해외에서는 매우 그 견학하러도 요즘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 AI, 초지능, 또 반도체 혁신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모습들이 이런 시리즈 A, B, 프리 IPO 단계의 스타트업들에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매출이 몇십억 하다가 몇백억으로 갑자기 튀고 10배, 20배 매출이 뛰어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장하고, 그런 기업들이 다수 앞으로 많이 보일 겁니다. 지금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할까? 우리가 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저는 근데 초지능 시대가 됐든 어떤 시대가 됐든 혁신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투자의 그냥 원칙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 스타일로 좋은 창업가, 내가 존경할 만한 창업가를 팔고 싶지 않은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중력처럼 스노우볼이 커지거든요. 단단한 핵심 요 알맹이는 무엇일 것이냐. 이거를 워렌 버핏은 그 보험사로 본 거고, 그 보험사의 자산에다가 브랜드를 붙여서 시즈 캔디, 코카콜라, 또 미국의 금융에 붙여서 다른 미국의 금융사들, 아멕스나 이런 카드사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요즘에 에너지나 이런 데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뭐냐면 미국의 번영에 투자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자신만의 어떤 투자 스토리를 한 5년, 10년 변치 않을 그것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한국은 소부장 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이 아닌 그 네. 주력을 서포팅해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멋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small but beauty. 그러니까 작지만 아름답다.
작지만 아름다운 빈번한 성공. 이것에 한국은 되게 능하다는 거죠. 네. 미국은 인류를 걱정하면서 거대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미국이 만든다. 이건 유대인들이 잘하죠. 한국은 이제 리페어맨이에요. 이제 수리해주는 거예요. 더 잘 되게 빡빡 돌아가게 쪼여줄게. 이거 반도체 공정에서 먼지가 있으면 수율이 떨어지잖아. 이거 먼지 날려줄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30기가 모이면 반도체 강국이 되는 거예요. 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만들어온 반도체 강국의 스토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러한 역량은 우리들이 없애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그 뭐죠? 그런 혁신가, 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뭐 젠슨 왕 이쪽의 행보에 네. 관심을 갖자. 그들이 뭐에 투자를 가고 네. 뭐에 관심을 갖고 어떤 네. 말을 하는지. 근데 그 휴머노이드를 이제 기가 팩토리에다가 네. 도입을 시키겠다. 그랬을 때 오는 변화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주에 대해서, 예. 로봇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건데 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겁니까? 그냥 생산성이 높아진다. 단순히 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이미 그것도 그 테슬라 기가 팩토리는 거의 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미. 근데 이제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테슬라 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10,000대, 100,000대 생산이 된다라는 거고, 이 휴머노이드가 기어 나와서 다시 주인님하고 기어 들어가서 기가 팩토리 가서 휴머노이드를 생산하고, 고장난 휴머노이드를 휴머노이드가 고쳐주고, 이 뭐 호전몽도 아니고 막 계속 휴머노이드에 돌고 도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먼 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미국에는 가정일 전담하는 로봇 회사가 따로 있고요. 네. 영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휴머노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뭐 중국에는 그냥 정말 수백 개의 브랜드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로봇들이 본격 양산되는 건 뭐 2, 3년 후가 되겠죠. 내년 네. 되면은 이제 양산을 위한 프로토타입들이 뭐 몇백 대에 나와서 막 쇼를 보여줄 것이고요. 예. 근데 공장 현장에 사람과 휴머노이드와 기존의 오토메이션 로봇, 어떤 협동 로봇, 이 세 개의 주체가 함께 협업을 하는 모습은 한 3년, 5년 안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미스릴이라는 안전 AI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안전사고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AI로 감시 감독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궁극의 솔루션은 뭐냐면 정말 위험한 작업은 사람이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어디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뭐 용광로 근처에서 뭐 불순물을 제거한다거나 기계를 정비한다거나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빠져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끝나는 건데 산업 재개해야 되고, 로봇은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극한의 위험도가 있는 상황은 휴머노이드로 한 번씩 해보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마 점진적인 가장 취약한 분야에서부터 로봇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만 집중을 하시는데, 휴머노이드의 진화 과정 속에서 휴머노이드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통의 자동화 설비에 이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전통 자동화 설비에 갑자기, 지금 저희가 투자한 도축 로봇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앞단에서 막 뭐 이렇게 반 자르고 목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내장을 드러내는 작업은 사람이 이렇게 칼로 하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오토메이션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휴머노이드의 개념을 거기다가 융합을 하는 순간,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작품이 반신 휴머노이드예요. 이 휴머노이드가 하는 건 뭐냐면 쌍칼이에요, 쌍칼. 칼 2개 가지고 사람이 하는 작업처럼 똑같이 이렇게 샥 도려냅니다. 이거는 유럽의 수십 년 된 오토메이션 회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로봇 회사에서 휴머노이드 아이디어를 열광하면서 연구를 한 30대 중반의 공대 출신의 너드남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의 전통 산업,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이 휴머노이드가 도입이 되면서 네. 변화되는
트렌드, 산업의 맞습니다. 변화 예. 여기를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네. 찾는 게 답이겠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투자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원칙은 단순하고 쉬운데 네. 참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네. 하여튼 이런 방송 보신 분들 이러한 긴 호흡에서의 우리 생활상의 그 라이프 트렌드의 변화 이것을 한번 잘 주목하시면서 투자처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